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당을 창당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3지대에 나가 있는 많은 정당과 연합을 통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견제하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으로 비춰집니다. 지금까지 행보는 다 그렇게 왔고요. 이준석 신당이라든가 금태섭당, 또 양양자당, 또 원칙과 상식, 종천당 이 당들과 함께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쳐서 그래서 이번 총선에 나서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벌써부터 약간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지요.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지역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출마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준석 당이라든가 또 종천당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지금 정강정책위원장이죠. 이준석 위원장이 이낙연 전 총리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듣기에는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뒤에서 후배들을 양성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선봉장이 돼달라 이렇게 요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또 그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이 있어요. 이분도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해서 지금 개혁신당에 몸을 담았는데 김용남 위원장도 이전 총리의 호남 지지세가 확인돼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호남에서 자기 자신의 지지율이 있어야 같이 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광주가 됐든 전남이 됐든 거기에 출마를 해서 보이는 퍼포먼스에 따라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가 지지세가 낮다면 개혁신당에서는 함께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김용남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한 거예요. 호남에서 지지세 안 나오면 이낙연 전 대표하고 우리가 굳이 통합할 수 있느냐? 굳이 통합할 이유가 있느냐? 통합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민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전 총리의 총선 불출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면서 광주에 출마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주. 예. 아무래도 이제 호남 정치의 중심이 광주다 보니까 김종민 의원은 광주에 출마하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이낙연 신당은 같이 연합하고자 하는 제 정당에서 각 신당에서 출마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미 총선 불출마를 밝혀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참 난감하겠죠. 저라고 해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전 총리가 전남 영광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 특히 광주에 나가서 당신의 지지세를 확인해달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담양장성 한평 영광 지역구에서 내리사선을 하고 종로에서 이제 한번 했죠. 그래서 5선 국회의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남 도지사를 했어요. 도지사를 하는 중에 이제 국무총리로 발탁이 돼서 올라갔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정도 광주 전남에서 거물이면 거기에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지지세를 확인해 주라. 그리고 우리 연합신당을 만들게 되면 그 연합신당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봉장이 돼달라라고 이준석과 김종민이나 김용남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분의 지지세가 별로다. 이전 총리가 광주 전남에 출마한다 해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불출마가 오히려 어떻게 보입니까? 뒤로 숨는 형국. 본인은 늘 겸손하고 후배들을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본인의 지지세가 폭발했을 때 나는 이렇게 지지세가 좋지만 나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나는 겸손하게 국회의원 같은 거 안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지세가 안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나 불출마야.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본 사람이 꼴등하면서 야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꼴등 해준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가서 당선될 만한 지지세를 갖고 있을 때 불출마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출마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나는 불출마야. 이것은 비겁한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하고자 하는 각 신당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요구를 해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다. 자, 못하는 이유. 첫 번째. 호남에서 낙선을 할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대선 출마 완전히 물 건너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지역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마저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호남의 정치 1번지라고 하는 광주 어느 지역구에서 떨어져 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죠? 그건 못 얻잖아요. 그러면은 대권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신당을 만들어 나가는 이유가 본인이 대권 후보가 한번 돼보는 거예요. 이전에 경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억울해.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무슨 대권 후보에 나갑니까? 절대 안 밀어주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둘째, 당선이 만약에 된다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고 n분의 1밖에 안 된다. 300명 중에 1명에 불과한 국회의원. 네? 이 되는 거예요. 이제 5선 했으니까 6선 국회의원이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그런 걸 계산했겠죠. 세 번째, 지역 여론이 너무 안 좋다. 지역 여론이. 선거는 바람이잖아요. 어느 개개인의 개인기도 중요하지만 선거는 진짜 바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 바람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호남에서는. 호남에서 이낙연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이낙연 바람이 불을 조짐이 안 보여.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가 한 8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역 여론을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겉으로야 웃고 다니지만 지금 속이 완전히 썩은 홍어 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좀 지역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만약에 한평영광 담양장성으로 나온다 칩시다. 이전에 자기가 사선을 했던 곳이니까. 근데 거긴 지금 누가 있어요? 민주당 이계호 정책위 의장이 딱 버티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계호 정책위 의장도 뭐 한때는 이낙연 대표가 엄청 뭐 친했다고 그러던데 만약에 그렇다면 후배가 앉아있는데 그 자리를 뺏으러 들어가겠다? 당을 달리해서? 그러면 그걸 누가 양해하겠습니까? 지역민들이 양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계호 현 국회의원이 네 형님이 하십시오 그러겠어요? 세게 붙겠죠. 그러면 완전히 개싸움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고민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지역구 버리고 광주 호남 정치 1번지 광주 동구로 나온다. 만약에 동구는 누가 있어요? 친 이낙연계 이병훈 의원이 있어요. 현역이에요 다. 그리고 그럼 어디로 나갈 수 있죠 이분이?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불출마를 그냥 선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이나 조홍천 당에서 아무리 출마를 해서 선봉장이 돼주세요. 그 지지세를 확인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출마하지 못한다. 출마 요구를 묵살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본인 태권 꿈이 있기 때문에 근엄주의, 신비주의, 엄중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지역구에 나와가지고 타 후보에 집중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상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상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불출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준석은 또 그걸 또 파고들죠. 출마하세요. 선봉장이 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죠. 민주당이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나오게 되면 민주당도 당이니까 집중 지원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치 생명 완전히 끝나는 수가 있어요. 물론 연세가 70대 중반이기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나도 억울할 건 없어요. 본인은 억울할 수 있죠. 야, 100세 시대에 말이야.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된다니까요. 내 나이, 제가 어디 가서 지금 나서도 요거도 먹어요. 나이값 하라고.
예? 후배들 인데 가서 무슨 말을 한마디만 하려고 그래도 형님은 좀 조용히 하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마음속으로는 되게 약간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래 내 나이가 그만큼 됐다. 그런 생각을 나도 하는데 70대 중반 되시는 어르신이 이제 갓 40된 이준석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상황. 안타깝죠? 자, 민주당을 박차고 나오긴 했어. 근데 호남 지지 없어. 자기가 딱 탈당하고 깃발을 들면 줄줄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가잖아요. 아니 이병헌 국회의원 친이낙연계로 알려져 있지만 이분도 이낙연 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 할 때 국무조정실장을 하고 국토부 장관을 했던, 나중에는 뭐 국토부 장관도 했던 노영욱마저도 안 간대잖아요, 거리. 예? 그리고 탈당하지 마시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탈당에 대한.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출마를 하겠느냐. 이준석이 그걸 모르고 이걸 던졌겠느냐. 이준석이가 어떤 놈인데 그 앞뒤 계산 안 하고 그걸 투척했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마도 안 하고 이준석의 말도 다 뭉개버리면서 이준석 신당하고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국민의힘으로 가는 게 낫다니까요. 그냥 국민의힘으로 가요. 그냥 어차피 가실 건데 그게 칼라가 맞지 누가 봐도. 이건 요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니 우리가 기자의 눈으로 또 평론가의 눈으로 보면 그쪽이 맞은데 왜 자꾸 참 남의 막 정체성까지 이야기할 바는 아니고 미안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제 이준석 위원장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지하철 요금 혜택 폐지 공약 발표했어요. 이낙연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부터 밝혀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준석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합치자고 하니까. 자, 이낙연 대표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이거 뭐 발표하니까 어제 대한노인회 또 난리가 났더만요. 그 회장님 계시죠? 그 옛날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이 사진 빰 때리고 막 악을 쓰고 난리를 치던 양반이 민경우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노인들 빨리빨리 돌아가시라 뭐 이러니까는 거기에 대해는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던 분이 또 어제 이준석한테는 폐륜나 정당이다라고 막 화를 엄청 내던데 이 양반은 당박아가면서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을 갖고 어떤 사안이 중앙가를 갖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당 보고 화를 내. 당 보고 국민의힘이 빨리빨리 돌아가시라 한 사람 비대위원으로 앉혀도 뭐 사퇴시키고 또 이 위원장이 와서 사과를 하니까 뭐 좀 풀어지네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이준석이가 요거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제 논의를 붙일 거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이 공약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합시다. 그건 그렇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낙연 대표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겠어요? 물론 다 아시겠죠. 거기서 고민 좀 있겠죠. 그 당도. 자, 이렇게 하랍니다. 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도시철도 즉 지하철은 뭐 서울 등 한 6대 도시만 있잖아요. 나머지는 없다니까요. 전남에 어디 지하철이 있고 저기 경북 어디에 지하철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준석이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낙연 대표한테 묻고 있어.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바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금태섭 당에서는 답변을 했대요. 예, 전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노인표가 무섭기 때문에 또 근엄하게 지켜보고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반대 입장 나오면 이준석하고는 함께 못해요. 이준석이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 개혁을 할 사람, 그리고 보수개혁, 개혁 보수를 하겠다는 사람만 나오고 한다. 포퓰리즘하고는 안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준석은 공약 하나를 딱 내세워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겠죠. 차근차근 공약을 다듬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만 지금 이준석 당하고 합쳐야 되는 운명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준석을 향해서 구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에 답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정책하고 맞지 않으면 나는 같이 안 간다 하는 게 이준석의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여튼 뭐 앞으로 이낙연 대표가 이 후배들한테 많이 좀 후달릴 것 같아요. 보니까 나오긴 했는데 누굽니까 이원호 그 김종민 조응천 이쪽 당에서도 별로 내키하지 않은 것 같아. 이낙연 대표가 대권 욕심만 있다는 걸 이분들이 캐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라. 총선 불출마가 아니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님, 자, 대선 불출마 하실 건지 이 부분은 조응천 당의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65세 노인 지하철 요금 혜택 폐지 이 부분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한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